날수의 무서운 라디오. 불황리에서 무서운 거 본 이야기. 2012년 겨울이었습니다. 좀 암울했던 얘기지만 당시 저는 30살이었습니다. 30, 많다면 많은, 적다면 적은 나이에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 병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머리, 목, 우측 가슴, 우측 팔, 우측 무릎. 몸 부위를 좌르르 나열하는 것 같지만 위 부분들은 제가 30살까지 살며 수술한 부위입니다. 죄다 오른쪽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측 내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쪽이 문제인지. 어린 시절에도 사고가 많았습니다. 당시 교회를 다니셨던 외할머니를 따라 농로를 따라 교회에 가곤 했는데 그 길에서 참 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어느 여름 오후였을 겁니다. 땅거미가 깔리는 오후 늦은 시간에 교회에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당시 한 5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몸이 유연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는 길에 같은 오토바이에 또 치였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치였습니다. 3주 연속으로요. 그쯤 되니 저도 사람 새끼라고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 4주차에는 오토바이에 안 치이겠다고 길 가장자리로 걷다가 수로에 빠져 반 죽을 뻔하다 할머니 손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 연속길의 위험을 벗어나 나이를 좀 더 먹고 나서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떨어진 바위에 맞아 무릎이 거꾸로 꺾였다던가 가만히 앉아 일하고 있다가 폐가 터진다던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건 한두 번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만 이번엔 다르더라고요. 이제까지야 누가 도와줬는지 잘도 살아남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항상 저를 지켜주고 살려주던 그 어떤 것이 이번엔 저를 지켜주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년, 짧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뇌경색 판정을 받고 제가 처음 했던 일은 회사에 사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책임감 있던 직원이었던 저는 그 와중에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장님이 퇴직금이라도 빵빵히 챙겨줘야 하고 회사에 제 동상 하나 정도는 세워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 업무에 펑크가 없게 열심히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는 이직을 한다고 둘러대고는 그렇게 저에게 남은 날들을 소중히 사용했습니다. 가장 걱정인 건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 아닌 당시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불효인 거 압니다만 당시에는 그랬었네요. 여자친구가 혼자 남을 게 걱정되거나 내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쟨 도대체 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할 정도로 해맑기만 해라 걱정이 참 많이 됐었죠. 여자친구에게도 제 병에 대해 말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을 준비 중이란 말도 하지 못했죠. 업무 인수인계가 슬슬 마무리될 무렵의 퇴근 시간에 저는 여자친구와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여전히 칠렐레 팔렐레 해맑기만 하더군요.
한참을 앉아서 한심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쟤는 뭘 믿고 저렇게 해맑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다 헤어져서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 없으면 이제 얘 드라이브 시켜줄 사람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밤바다나 보러 가자고 불러내서 출발했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요. 평소에도 간간히 들렸던 을왕리로 내비를 찍고 출발했는데 묘하게도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분명 몇몇의 사람들과 차는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쿵짝쿵짝 하는 음악도 듣기 귀찮아 조용히 달렸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평소와 다른 경로로 찍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원래 다니던 길이었는데 밤에 와서 어색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예 다른 길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안개도 참 더럽게 많이 끼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옆에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고 저도 좀 위험하다 싶어 속도를 많이 줄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왠지 덤프트럭 같은 게 안개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고 데스티네이션도 생각하기도 했는데 제일 무서웠던 건 어디서 나는지 모를 쇠를 가는 소리였습니다. 을왕리에 거의 다 와서는 길이 참 단조롭습니다. 쭉 직진만 하다가 길이 막히면 좌회전을 해서 또 쭉 가면 해수욕장에 도착하죠. 기역자 길입니다. 그 길 초입에 들어가니 안개도 거치고 좀 달릴만 하더라고요. 속도를 정상적으로 올리며 가고 있는데 아까 들었던 그 쇠 가는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차에 문제가 있나 걱정도 되지만 추워서 내리기도 귀찮고 그대로 달려 해수욕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차를 주차시키고 걸어 들어가니 거참 바다에도 안개가 잔뜩 끼어 있더라고요. 여자친구와 가만히 서서 안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신 나오겠다며 낄낄대면서요. 참 해맑았죠. 여자친구가 아닌 제가요. 항상 질렐레 팔렐레 크하하 하던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안개만 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길래 저는 귀신 나온다 이러면서 장난을 쳤는데도 그냥 묵묵히 안개만 보고 있더라고요. 나름 따뜻하게 입는다고 입었는데 으슬으슬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겨울바다 거참 더럽게 춥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자친구와 차를 타서는 안 됐었습니다. 이상하단 걸 진작 느꼈어야 됐는데 왜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10년 가까이 만났던 여자친구가 이상하다는 걸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스마트키로 문을 열고 차에 타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손 검지로 시동 버튼을 누르고 왼손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안전벨트를 걸어 당기고 오른손 엄지로 벨트를 채우고 오른쪽을 힐끔 보며 여자친구가 벨트를 잘 채웠는지 확인하고 왼손으로 라이트를 켜고 오른손으로 기어봉을 잡아 피해서 뒤로 변경하고 엑셀을 밟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해왔던 그 행동을 하면서 왜 저는 여자친구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유턴을 해서 해수욕장을 뒤로 하고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쇠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쓱, 쓱. 그때 뭔가 잘못됐던 걸 느꼈습니다. 모든 일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살짝 솟아오른 오르막길에 올랐습니다. 쇠 갈리는 소리가 점점 심해지길래
내일 공업사에 차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게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쓱쓱 저 멀리 뭔가가 보입니다. 쓱쓱 옆에 있는 펜션인지 뭔지 모를 건물보다 더 큰 쓱쓱 검은 후드 망토를 둘러쓴 듯한 정말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팔과 다리가 삐죽하니 망토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나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건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에 몸이 떨려왔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 멀리 나를 향해 걸어오는 그 모습이 흡사 내 목숨을 가지러 온 저승사자 같았고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는 기괴한 모습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차를 멈춰야 하지만 몸이 굳어있어 엑셀에서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없이 그 커다란 그 무언가의 앞으로 저는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제 옆에 있는 제 여자친구가 내 눈앞에 있는 저 비정상적인 거대한 무엇인가 보다 더 무서울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에서는 여전히 쓱쓱 하고 쇠갈리는 소리가 났고 목이 말라붙었는지 목에서는 쇳소리를 내며 여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것 좀 봐달라는 말이었지만 말라붙은 목에서는 끄어 하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눈앞에 저건 뭔지도 모르겠고 쇠가 갈리는 쓱쓱 하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도 못 돌리고 굳어있는데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에게 가까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가까스로 시야 바깥에 여자친구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여자친구가 제 귀에 속삭이더군요. 저걸 이제 봤어? 그와 동시에 차 우측에서 뭔가가 뛰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거대한 검은 무엇인가의 앞까지 달리고 있었고 쇳소리는 카랑카랑 귀를 찢어대듯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하얀 보통 사람과 비슷한 크기였지만 미처 볼 수 없던 그것과 충돌했습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얀 그 무언가는 제 차와 부딪혔고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하는 타이어 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긴 스키드 마크를 남기며 차가 멈춰섰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일은 겪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목은 여전히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을 뜨면 무엇인가가 내 눈앞에 있을 테고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막이 가득했죠. 날 찢어 삼킬 듯 울려대던 쇳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 아이처럼 울기만 했어요. 평생 뭔가를 무섭다고 두렵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건, 내 눈앞에 있는 저건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정말 거대한 두려움을 직면하니 웃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감정이 좀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울먹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왔고 무슨 용기인지 눈물을 닦으며 앞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차라리 그냥 죽여라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진짜 눈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들 정도로 거대했던 그 새까만 무엇인가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차 안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제 옆에서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던 그 여자친구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은 둘째치고 무섭기만 했어요. 그럼 차와 부딪힌 그 하얀 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차 우측으로 갔습니다. 거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 튕겨나간 건가 하고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을 친 거면 정말 큰일이니 정말 샅샅이 뒤져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길가로 차를 옮겨놓고 해가 뜰 때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해가 떠서야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진짜 한동안은 여자친구를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차는 오른쪽 범퍼와 오른쪽 안개등, 오른쪽 라이트와 오른쪽 본넷이 망가졌습니다. 제 몸처럼 오른쪽만 망가졌더라고요. 수리하고 바로 팔았습니다.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저는 제 옆에 탄 게 무엇이었는지, 그 까만 것과 하얀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쇳소리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 뇌경색은 오진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우, 돌팔이 새끼. 아무튼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